이들은 생일 파티를 어떻게 할까? 자연스러운 분위기인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고. 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생일 파티를 2개를 갔다 왔는데 하나는 저희 아들 친구 생일. 아들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죠. 근데 여기는 초등학교가 5학년까지밖에 없어서 6학년 같은 5학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8살 정도 된 저의 예전 저희 막내의 베이비시터였던 이탈리아 여성의 생일 파티에 가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느꼈던 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들은 생일 파티를 어떻게 할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어딘가에 초대를 받으면 이제 이탈리아에 와서 반은 좋고 반은 싫어요. 왜냐면 반은 좋은 건 저는 워낙 경험하는 걸 좋아하고, 특히나 아들은 적응하는 거와도 큰 밀접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초대받으면 너무 좋은 거고, 그리고 아이가 그만큼 친구들이 껴주고 또 같이 놀고 싶어 한다는 거니까 저에게는 기쁜 일이고, 또 아이를 데려다 주는 것도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싫은 건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알잖아요. 인간의 뇌는 익숙하지 않은 걸 싫어하잖아요. 아무리 무언가 새로운 걸 좋아한다는 사람도 좀 익숙하지 않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 항상 유일한 동양인 아니면 유일한 외국인인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좀 잘 알지 못하는 사이니까, 이게 뭐 친한 사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데서 오는 뻘쭘함 같은 게 동반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은 좋고 반은 약간 싫은,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반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은 건데, 항상 보면 간 게 다 낫더라고요. 왜냐면은 걱정했던 것보다 항상 덜 뻘쭘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두려운 거죠. 되게 두려운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거길 가보면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두렵거든요. 두려운 게 아닌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 와서도 혼자라는 느낌이 들고, 나 혼자 외국인이고 이탈리아어도 못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정말 나한테 해가 된 걸 한 게 1도 없는데 제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머릿속에 항상 되뇌이는 게 있어요. They're totally harmless. 나한테 해를 가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야. 그런 사람이 전혀 totally harmless라고. 그 정도로 제 머리에 되새길적으로 제 안에서 심리적으로 두려운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가보고 나니까 이 두려움을 그래도 가야지 하고서 가면 많은 거를 느끼고 오거든요. 이 둘째 아이의 생일을 기억해 보자면, 생일 파티를 어떻게 해주냐. 그 생일 초대를 하고, 보통 물론 반 애들을 다 초대한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초대받은 데는 그냥 몇 명만 소수로 불러서 하니까, 그렇게 소수로 부르는 파티는 무조건 집이더라고요. 5명 이내, 5, 6명 정도만 부르는 생일이어가지고 가보니까, 이게 가봐서 이제 저는 분명히 애를 내려놓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를 내려놓고 갔는데, 애를 데리러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놀란 게, 그냥 데리고 나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갔더니 그제서야 케이크를 불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게 끝날 때쯤 오라고 한 거 같긴 한데 그때까지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는 뭔가 파티를 하거나 뭔가 그러면 정확히 언제 끝난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on and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저녁이 되면 너 저녁도 먹을래? 뭐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 근데
저나 한국 사람들은 정확히 뭐가 몇 시에 끝나고 이런 정확한 게 있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뭔가 몇 시에 있으면 몇 시에 끝난다. 왜냐면 저 애가 또 많다 보니까 남편하고도 이렇게 스위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몇 시에 끝난다면 난 몇 시에 끝난다는 걸 확실히 알고 싶은데, 그래서 결국 갔더니 아직도 안 끝났어. 그래서 너 와인 마실래? 그래가지고 나 차 운전해야 되는데 그럼 조금만 마실까? 이러면서 조금만 또 마시면서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엄마들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아직 노는 분위기다 보니까 애도 막 더 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데리러 갔는데 거기서 1시간을 있는 거죠. 막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저번에도 며칠 전에 간 거는 미리 제가 워낙 그 이후에 또 그 다른 생일 파티,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28살 그 여성의 파티에 가는 거기 때문에 미리 나와야 될 수밖에 없어서 오래 있진 않았는데, 그렇게 2개의 파티를 보면은 집에서 초대하는 경우에 가보면 다 아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일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애들 그냥 모아놓고 맛있는 거 시켜주거나 맛있는 거 해주고 엄마는 이렇게 사이드로 빠져있고 애들만 신나게 놀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냥 얘 생일에 정말 그냥 이 아이들이 거기에 일부의 초대가 된 건 거죠. 그러니까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동생도 있고 심한 경우 다른 친구도 있고 다른 엄마의 친구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그냥 다 같이 있는 분위기? 그래서 항상 아빠들을 만났어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래서 항상 저는 저 혼자만 데리러 가는데, 가끔 보면 어떤 집은 엄마 아빠가 같이 애를 데리러 와서 결국 그 엄마 아빠도 거기서 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분위기인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고, 그리고 되게 많이 어색했던 분위기는 이제 그들은 다 이탈리아어를 하는데 저는 혼자 영어를 하니까, 이탈리아가 편한 사람들은 또 저 때문에 또 말을 잘 못하게 되고, 저는 또 그들이 이탈리아 말할 때 못 알아듣고 이러니까 막 끊어졌다가 말이 좀 됐다가 좀 어색한 웃음과 이 모든 것이 돌아다니는, 그래서 제가 약간 제가 미안한, 내가 있어서 좀 미안한가, 내가 있어서 분위기가 좀 그럴까 하는 이상한 또 쓸데없는 생각까지 하는데, 근데 생각하면 저는 그냥 초대받은 거잖아요. 그들은 내가 영어 이탈리아 못한다는 것도 아는데 괜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그런 가족들이 있었고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보면은 두 집이 다 그랬는데, 물론 다 그러지 않을 텐데 두 집 다 집 안에서 놀지 않고 정원에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정원 문화가 이렇구나. 정원이 정말 사람을 초대하기 좋은 곳인 거예요. 왜냐면 집 안에서 한다 그러면 집도 엄청 깨끗이 치워야 되고, 그리고 내 사생활 공개잖아요. 완전. 근데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 이것저것 다 볼 수 있고 안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도 그냥 보여야 되고, 그런 게 싫으니까 한국에서도 다른 데 나가서 파티를 한다든지 옛날에 어린 아이들의 경우 키즈 카페나 그런 데서 하는 것 같지. 근데 이게 정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도 기억하게 화장실 갈 때만 한번 그것도 정원에서 되게 가까운 쪽에 하나 있어서 거기만 가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아예 가지 말라고 한 경우도 있대요. 애한테 시켜서 엄마가 여기는 올라가지 말래, 2층엔 올라가지 말래,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준 친구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원에서 하니까 좀 부담이 덜한 거예요. 그게 되게 좋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분위기도 이게 그냥 집 안에서 하거나 그러면 또 정신이 없기도 하고 또 어색함도 또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뭔가 좀 오픈된 공간에서 이렇게 노니까 그런 어색함도 없고, 저는 그래서 정원이 참 여러모로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원을 관리하기 싫은 공간이라고. 제가 그 테라스 있는 집을 1층에 있는 집을 아파트를 살아봤어가지고 거기를 또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경험했기 때문에 관리해야 되는 곳 이랬는데, 그냥 이들에게는 그냥 이게 삶의 공간, 그냥 그 테라스까지 집의 공간을 채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유익하게 잘 쓰더라고요. 하여튼 그거. 근데 그거랑 똑같은 점을 제가 28살 생일 같은 날 있었던 생일에도 느꼈는데, 거기서도 친구가 정원에서 할 거다. 왜냐면 내 집은 너무 작아서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집에 갔는데, 차를 타고 갔는데
집은 그냥 2층짜리 집이어서 뭐 집이 작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그 작아 보이진 않았는데 정원이 집에 비해 되게 큰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친구가 이랬구나. 근데 저의 28 생일의 파티가 어땠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뭐 했지? 28이면 결혼하기 직전이네요. 뭔가 친구들하고 했나? 몰라.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친구는 갔더니 그 정원에서 하는데 제가 보기엔 20명은 넘었어요. 25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반은 가족이고 반은 친구인 것 같은. 근데 반은 가족도 친척도 있지만 남자친구의 형제 막 이런 사람들도 다 오고 언니도 막 다 가까이 자매가 3명이었는데 다 가까이 사나 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고향을 잘 떠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들도 이사를 가면 거의 이방인 같이 느껴질 정도로 정말 가족들이 약간 모여서 살고 부모님의 집에서 부모님의 가족이 가지고 있던 집을 계속 이어서 산다든지 그러는 경우도 많아서 그렇게 가족들만 모이고 친구에다가 이렇게 했더니 20명이 훌쩍 넘는 거예요. 그러다 애들도 있고. 근데 그 분위기가 전 다른 것보다 뭐에서 좀 약간 눈물이 울컥 날 정도였냐면은 막 아버지도 너무너무 그 친구의 아버지도 너무 좋으시고 막 영어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도 하고 우리 아이한테 막 장난도 치시고 막 그런 딱딱한 어른이 아니고 그냥 정말 그 파티의 일부가 아까 저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른과 애 뭐 애 생일 이건 따로 어른들은 어른 뭐 애들은 애들 뭐 이런 부분이 별로 없다는 게 제가 여기서 느낀 것들이에요. 물론 당연히 있죠. 근데 그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함께 이렇게 있는 그래서 뭐 같이 뭘 한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그들이 서로가 어른이건 애건 그냥 같이 있는 게 안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제 뭐 한 60대로 보였어요. 60대이신 분도 그냥 거기에서 그냥 같이 그냥 있는 거예요. 같이 대화도 하고 저희 애기같이 어린애한테 장난치면서 놀기도 하고 요리를 엄마랑 계속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마도 너무너무 미소가 좋으시고 제가 그분은 이제 이탈리아만 하셨고 전 또 너무 떨려가지고 또 영어로 샬라샬라 거렸는데 뭐 알아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도 그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이분은 나를 정말 환영한다. 생일 파티 때 막 미소도 너무 짓고 그 분위기가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친구의 동생이 제가 느끼기에는 뇌성마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그 뇌성마비 아들을 다 돌보는 거예요. 그거 오빠 갖다 줘야 돼요. 이거 위험해요. 알았죠? 알았? 그 남동생의 그거를 다 돌봐주고 있는데 내가 엄마 아빠 요즘 어떠셔? 힘드셔? 이랬더니 장르이가 있는 남동생이 밤에 잠을 요즘 잘 안 잔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되게 피곤해 하신다고. 근데 제가 얼굴 봤을 때는 진짜 피곤한 구석이 하나도 안 느껴졌거든요. 제가 그 얘기도 했었어요. But they don't look tired. 그러니까 physically they're tired 이러더라고요. 심리적인 피곤함과 신체적인 피곤함을 연결하지 않는 건지 하여튼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는 피곤한데 그들 그렇게 보이지 않아. 그래서 그 어머니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인의 아들을 키운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음식만 만든 게 아니고 마지막에 이제 저는 일찍 갔거든요. 왜냐면은 아프리체나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페리티보와 체나의 중간쯤 되는 거야. 그래서 아페리티보는 식전주 문화고 체나는 저녁이니까 그럼 중간에 그러니까 간단히 만나서 파티한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런데 그게 아니고 아페리체나라고 했으면은 아페리티보 같이 약간 핑거푸드 먹으면서 가볍게 먹는 저녁을 말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대를 말한 게 아니고 형식을 얘기한 거죠. 뭔가 앉아서 풀리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원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샌드위치도 먹고 빵도 먹고 이렇게 손으로 집어먹는 것들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캐주얼하게 먹는 게 아프리체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모르고 남편한테 몇 시까지 몇 한다고 그랬고 애기도 봐야 돼서 일찍 나오게 됐는데 케이크 사진을 보내줬는데 엄마가 그걸 만든 거예요. 엄마가 케이크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해 하면서 그 딸의 케이크를 만들어줬는데 진짜 너무 저는 제가 보고도 너무 감동인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 텐데 진짜 그런 신체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애가 잠을 안 자고 씻겨주는 거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을 위해 케이크를 진짜 너무너무 예쁘게 만들어준 거를 그걸 보는데 너무 이런 게 이들은 이런 식으로 힘들어도 이런 똘똘 뭉쳐서 가족끼리 이겨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 가족과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이탈리아 사람들이고 유럽 사람들이고 미국에 비교하면 조금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뭐 야망이나 뭐 변화에 대한 큰 욕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개인적으로는 다르지만 미국과 일반적으로 비교해요. 근데 그것들이 이들이 굉장히 가족 중심이고 그 다음에 자연을 좋아하고 막 그런 막 정원에서 그렇게 막 자연 안에서 막 해지는 데 안에서 그런 시간 보내고 너무 풀리 찰지되고 그래서 크게 딴 욕심이 없는 거 아닐까. 그런 걸 저도 살짝살짝 느꼈거든요. 그냥 정말 밖에서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고 그거를 내 가족과 이렇게 느끼고 하면 딱히 이게 행복이구나라고 느낄 때 우리도 있잖아요, 가끔. 그런 거를 자주 하면은 사람이 쓸데없는 욕심이나 그런 게 없고 뭐 이게 행복이지 뭐 이런 거를 느껴서인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그 친구의 생일에 가봐서 느낀 게 가족과 그 정원과 그 친구와 모두가 이렇게 어우러져 사는 것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했고 제가 중간 거기서 그거를 보고 느낄 수 있어서 역시나 맨날 반은 가고 싶고 반은 안 가고 싶고 하는 마음이 처음에는 그 다름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있었지만 항상 갔다 오면은 아이 오프닝이라고 할까 눈이 조금 더 열리고 그런 것들이 저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었고 제가 더 특파원 같이 이곳에서의 삶을 진하게 지내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같이 남겨보고 싶어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하글. 안녕하세요. 소다팜